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파헤쳐볼 자료는요. 올룩이라는 이게 좀 흥미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그 내부 파일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 코드 조각들, 설정 파일, 문서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올룩 프로젝트가 뭐고 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리드미 문서를 보니까요. 올룩은 디자이너를 위한 비주얼 우선 코드 에디터. 이게 목표더라고요. 비주얼 우선 코드 에디터. 네, 그러니까 Next.js랑 테일윈드, CSS 기반으로 웹사이트나 프로토타입 만드는 걸 돕고요. 여기에 AI 기능까지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AI까지요? 네, 약간 피그마의 메이크 코드나 웹플로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오픈소스 버전을 만들고 싶어 하는 느낌? 오, 상당히 야심찬데요. 그럼 웹 버전은 지금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웹 버전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딱 명시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웹 개발 도구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특히 디자인과 코드 사이의 그 경계를 좀 허물어 보려는 시도에 주목하는 당신이라면 이번 분석이 더 재밌을 겁니다. 네, 올룩의 핵심 개념부터 좀 더 볼까요? 디자이너를 위한 커서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그 표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이제 웹페이지의 실제 구조, 그러니까 브라우저 돔 있잖아요. 그걸 시각적으로 직접 편집하게 해주면서도 최종 결과물의 기준은 항상 코드 그 자체에 두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편집은 하는데 그 근본은 코드다. 그렇죠. 단순 위지위기랑은 좀 다른 접근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웹사이트 제작 과정에 좀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보이고요. AI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그 의존성 목록에 AI SDK 같은 게 있고 채팅 인터페이스 관련 컴포넌트 파일 같은 것도 있는 걸로 봐서는 디자인 생성이나 코드 제안 같은 데 쓰려는 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걸 구현하려고 어떤 기술들을 쓰고 있는지 기술 스택도 좀 살펴볼까요? 네, 딱 보니까 역시 최신 웹 기술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프론트엔드는 Next.js 프레임워크에 테일윈드 CSS 조업. 아, 역시 그 조합이군요. 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써서 코드 안정성을 높였고요. 이건 설정 파일이나 코드 확장자만 봐도 딱 보이죠. API 통신은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은 TRPC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프론트랑 백엔드 간에 타입 정보를 공유해서 API 호출할 때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타입 세이프하게 API를 다룰 수 있겠네요. 개발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맞아요. 개발 효율을 많이 생각한 선택 같아요. 백엔드는요? 데이터베이스나 사용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 같나요? 백엔드 인프라로는 수파베이스를 쓰는 흔적이 보여요. 수파베이스요. 아, 요즘 많이 쓰는 BAAS, 백엔드 에저 서비스죠. 네, 맞아요. 데이터베이스, 인증 이런 걸 한 번에 제공해 주니까 초기 개발 속도 내기에는 유리하거든요. 스키마 파일, schema.sql이나 환경 설정 예시 .env.example 클라이언트 의존성 목록에 다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태 관리 쪽은요?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 관리하는 방식이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로는 모벡스를 쓰는 것 같아요. 코드 보니까 make auto observable 이런 함수를 쓰던데 이걸 보면 비교적 좀 간단하고 직관적인 상태 관리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이제 코드 파일 이름들을 좀 보면 어떤 기능들을 만들고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가는데요. 에디터 엔진 이런 거 보면 딱 핵심 기능 같고요. 네, 그렇죠. 그 외에도 엘리먼트 매니저, 스타일 매니저, 캔버스 매니저 이렇게 기능별로 관리자를 나눠놓은 것 같고요. 요소 크기 조절, 유즈 리사이즈 핸들스나 드래그, 유즈 드래그 핸들러 로직도 보이고 레이어나 속성 패널 같은 UR 구조도 짐작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오, 꽤 구체적인데요.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편집 기능을 제대로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의도가 강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혼자 쓰는 도구가 아니라 혹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에 프로젝트 인비테이션즈 이런 게 있고요. 또 멤버 관리 UI로 보이는 컴포넌트, 멤버스 컨텐츠, 인바이트 멤버 인풋도 있거든요. 아, 그럼 협업 기능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네, 심지어 그 협업 기능을 켜고 끄는 설정값, 넥스트 퍼블릭 피처 콜라보레이션까지 있는 걸 보면 이건 확실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죠. 자체 디자인 시스템도 관리하는 것 같던데요. allocue 이런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외부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자체 UI 컴포넌트 셋을 만들고 폰트나 색상 관리 기능까지 넣으려는 것 같아요. 심지어 테일윈드 설정을 동적으로 바꾸는 로직도 있더라고요. 오, 상당히 공을 들이는 느낌인데요. 프로젝트 구조는 어떤가요?
파일들이 많을 텐데. 구조도 꽤 체계적이에요. 소위 모노레포 방식으로 구성해서 실제 앱들, 앱스 폴더, 양 공용 라이브러리들 패키지스 폴더를 한 저장소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아, 모노레프 구조. 네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갖춰야 할 것들도 잘 되어 있나요? 라이센스 같은 거요.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쓴 티가 나요. 라이센스는 아파치 2.0을 채택했고 커뮤니티 행동 강령 문서도 있고요. 기여는 어떻게 장려하고 있죠? 기여 관련 문서 링크나 이슈 템플릿 같은 것도 제공하고 심지어 웹사이트의 기여자 목록 보여주는 컴포넌트, 컨트리뷰터 섹션까지 있더라고요. 커뮤니티랑 같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종합해보면 올록은 코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되게 시각적인 웹 편집 환경을 구축하려는 상당히 야심찬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AI 기능에 협업 기능까지 넣어서 디자이너랑 개발자 모두에게 좀 새로운 작업 방식을 제안하려는 시도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자료들은 Next.js, Tailwind, Supabase, TRPC 같은 최신 웹 기술 스택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던 당신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디자인과 개발, 그 사이의 워크플로우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라면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올룩이 지향하는 것처럼 코드를 기반으로 한 시각적 편집 방식이 정말 보편화된다면 과연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의 그 전통적인 작업 전달 방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그 역할의 경계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